안녕하세요. 3학년 자매팀입니다. 일본 여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의식주, 태도, 문화, 일상 카테고리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인들의 패션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인들은 동그란 안경보다는 뿔테나 사각테를 쓰고 패딩보다는 코트나 야상을 선호합니다. 또한 저희가 일본에 갔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학생이나 특정 직업군은 복장을 격식을 차려 갖춰 입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교복, 양말, 구두까지 한 세트로 입고 유치원생은 동그란 모자와 유치원복을 입습니다. 일본 여성분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가방에 키링을 많이 달고 다니고 귀걸이를 한 남자를 찾아보기가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음식 스타일입니다. 일본 음식은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는 우리나라의 음식과 달리 대부분 간장을 베이스로 하고 매우 짰습니다. 주문할 때 싱겁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해야 간을 딱 맞춰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매운 음식이라고 한다면 와사비를 제외하고 90%의 확률로 맵지 않습니다. 또 호텔 조식을 먹고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조식은 의외로 밥 말고 빵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다도, 사도 체험을 한 사진인데 일본 문화를 경험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지만 차가 맛이 없어 많이 조금 썼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공공장소와 주거입니다. 우선 일본은 보행자 우선이라 그런지 한 블록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에 전소되거나 무너진 우리나라 건물과 달리 번화가 한복판에도 옛날 건물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왼쪽은 시즈오카에 들렀을 때 찍은 집 사진인데 집이 아름답고 각이 잡혀있고 관리가 잘 되어 깔끔해 보였습니다. 단독주택이라 그런지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길에 쓰레기가 없고 깨끗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도 의자나 쓰레기통이 없어 노숙자가 없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일본은 식당 영업시간이 굉장히 짧아 10시만 넘어도 문을 닫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자전거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버스나 택시의 운전사는 오른쪽에 앉습니다. 공원도 운영시간이 있어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느낀 것은 편의점이 매우 많아 근방에서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입니다. 일본인들의 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주은이와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일행과 모이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주은이가 알고 보니 디지털 카메라를 두고 왔어서 마지막으로 갔던 가게로 뛰어갔다. 다행히 자리에 있어서 잘 챙기고 다시 뛰어서 약속 장소로 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현금 지갑을 두고 왔어서 다시 그 가게로 뛰어갔다. 내가 죄송해했는데 붓을 목자님과 주은이가 괜찮다고 해줬다. 가게에 도착하니 지갑이 보이지 않아 조금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직원을 붙잡고 물어봤다. 그리고 직원이 저 멀리서 지갑을 들고 오는데 순간 시력이 5.0이 된 것처럼 지갑만 확대돼서 보였다. 누가 분실물로 신고해 주었던 것이다. 이름도 안 적혀있고 아니 다 보이는 투명 파우치에 15,000엔 넘게 들어있었는데 고맙게도 아무도 훔치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인들의 친절을 칭찬하며 즐겁게 웃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던 중에 프론트 직원분이 수츠케이스라고 말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대묻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답답해하는 와중에 체크아웃을 마친 세은 언니가 입을 열었다. 수트케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듯하며 직원분께 수트케이스라고 묻자 직원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토케이스라고 하셨다. 세은이 언니 덕분에 체크아웃을 잘 마친 하루였다.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은 좀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파르페를 먹으러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탄 하선과 예원. 그러나 나가는 지하철 출구를 찾지 못해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영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우리는 출구의 방향에 대해서 물었다. 우리의 짧은 일본어 단어와 영어 단어를 알아듣고 친절하게 종이지도를 보여주며 출구를 알려주셨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출구의 방향을 알려준 영무원분께 감사했다. 그러나 슬픈 사실, 그렇게 출구를 찾고 나갔지만 알고 보니 파르페 집은 우리가 나온 출구 반대 방향에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 파르페는 먹지 못하였고 다른 카페로 갔다. 이어서 일본인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을 타기 전 줄을 잘 지킵니다. 한국의 퇴근 지옥철과 달리 일본의 퇴근길은 사람들끼리 서로 밀치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인 한국보다 조금 더 느긋하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 길거리만 봐도 일본 문화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거리는 애니메이션의 성지입니다. 어딜 가나 가차 뽑기가 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시부야 같은 지역에서는 낮에는 옷 차려입고 호객행위하는 메이드 카페, 밤에는 호스트들도 보입니다.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가 현금을 사용하며 계좌이체 되는 곳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공중전화를 아직도 사용하고 5개의 광고를 전광판보다 커다란 종이를 프린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의 일상생활 전반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 평소 관광객 수가 많고 외국인 비중이 큽니다. 특히 번화가에 가면 길거리가 한국의 2배 정도 되는 인파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하철이 민영화되어 있어 교통비가 비쌉니다. 실제로 4박 5일 동안 교통비가 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가의 느낌보다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하여 자전거를 아주 싱싱 탑니다. 자전거가 그 사람들의 자동차이자 지하철인 것임. 그리고 대학교 교육이 전문적이고 비인기 과목도 영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다. 노인들이 가게에서 서빙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이 한국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적응을 잘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나 통로가 오래되었는데 수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한번 세우면 바꾸지 않고 지켜나가는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